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이 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와, 이게 5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하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철학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리랑 돈의 중력. 이런 개념들이 당신의 재정 습관에 어떤, 뭐랄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이 사실 단순히 어떻게 돈 벌지 이걸 알려준다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태도, 마인드셋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태도요? 네, 특히 돈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보고 좀 존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되게 흥미롭죠. 그냥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부를 쌓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거죠. 돈을 인격체로 본다. 이게 사실 처음 들으면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아껴 쓰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네, 맞아요. 그 이상이죠. 돈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흐름이요? 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할지 이걸 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 마치 되게 소중한 파트너를 대하듯이요. 돈의 흐름이랑 그 역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네네. 이런 존중 또 관심이 바탕이 되면 돈도 당신 곁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스스로 막 불어나려고 한다. 이게 저자의 핵심 주장이에요. 와, 되게 흥미롭네요. 돈이랑 관계를 좀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돈을 존중하면서 모으기 시작할 때 책에서 또 강조하는 강력한 원리가 있잖아요. 그 복리랑 돈의 중력. 이 비유들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리. 이건 뭐 그야말로 시간의 마법이죠. 그렇죠. 눈덩이 효과. 맞아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산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거든요. 저자는 심지어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와, 단호하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 시간, 그리고 재투자입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다시 넣어서 복리라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재투자가 중요하군요. 그리고 돈의 중력이라는 비유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요. 마치 그 행성이 중력으로 주변 걸 끌어당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더 큰 돈을 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부른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그걸 중력에 비유한 게 참 절묘해요. 처음에 1억 모으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렵죠. 근데 그 1억이 다음 1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자 말처럼 돈은 중력과 같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되게 작아 보여도 일단 그 중력장이 딱 형성되면 막 가속도가 붙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 와,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실제 당신의 투자 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요? 당장 좀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실천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장기적인 관점을 꼭 가져야 합니다. 복리랑 중력은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인내심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둘째는 수익이 생겼을 때 이걸 빼서 쓰지 말고 반드시 재투자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눈덩이를 계속 굴려야죠. 자동이체 같은 거 활용하면 좋고요. 네네,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역시 시작 시점. 네, 시작하는 시점이 단 몇 년만 빨라도 나중에 복리 효과 때문에 최종 자산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작은 돈이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소중히 여겨야 해요. 모든 큰 돈은 작은 돌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력의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씨앗, 종잣돈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빚 관리에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복리는 빚에도 똑같이 작용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엄청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빚의 복리는 정말 무섭죠. 그렇죠. 결국 뭐랄까, 감정에 막 휘둘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목표랑 계획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제일 강력한 아군을 잘 활용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특히 그 일찍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뭐 20대에 시작하든 40대에 시작하든 원리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네. 오늘 돈의 속성에서 뽑아낸 내용들을 통해서 돈을 마치 인격체처럼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복리와 돈의 중력이라는 이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길게 보는 눈, 꾸준한 재투자, 그리고 시간의 힘을 믿고 지금 시작하는 용기, 뭐 이런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일까요? 단순히 복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구나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이 책에서 간주하듯 돈 자체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과 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아, 관계의 변화. 네, 이게 단순히 뭐 통장 잔고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 당신의 삶 전체에 어떤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